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운데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도로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3도에서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름세 보이며 포근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지만 기온 변동폭이 크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모레는 또 한 차례 봄비가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기온 변동에 대비해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동북아 해상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인들이 포항을 찾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북방 항로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 포항은 물론 러시아 측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러시아 국제산업기업가 연맹 ICIE 회원들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영일만항과 러시아 간 해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일만항과 러시아 극동항만 간 항로를 개발하고 북극항로 개척과 영일만항의 물동량 창출 등에 노력하고 이 업무를 수행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협약했습니다. 러시아 ICIE 및 러스트란스 그룹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이 동북아 북방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던 반제품 형태의 자동차 녹다운 수출이 러우 전쟁의 여파로 지난 2022년부터 중단됐는데 러시아 측도 교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И сейчас мы настроены возобновить его. И вот из презентации я, наоборот, только новое узнал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ветки, что порт имеет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ветку. 여기에다 정부가 오는 9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계획하면서 영일만항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 물류는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10일에서 15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계속 강하게 배출을 늘려갈 경우에는 빠르면 2030년대에도 해빙이 다 소멸할 수 있고 지금 줄이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2050년대에 다 소멸할 수 있다. 다만 동해안 항만들이 무분별한 경쟁보다 특성화를 통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제 좋은 기회가 기회인데 우리 지금 현재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리 자기 걸 욕심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의 이점. 포항시는 그동안 북극서클 총회 등에 참석해 북극권 국가들과 항만 협력을 추진해온 만큼 영일만항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공모에 선정돼 2030년까지 88억여 원을 들여 제조 혁신을 위한 AI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등 선도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강의에 직접 참여하고 인턴십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도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지역 주력 산업을 스마트 제조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TK 법안은 법사위에 묶인 건데요.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회기 마지막 날까지 재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통합특별법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대구 경북은 오는 12일로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된다 안 된다 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통합의 그 필요성을 그리고 지역의 그 모아진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3월 그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 정리가 충분치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7월 1일자로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과 조직 개편 작업까지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 3월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가 장기 의제로 밀려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시 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헌법 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통합은 차순위를 다시 불꽃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예산 규모의 지원도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지역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국면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든 최종적으로 불발되든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점차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자치권과 재정권의 양이 빠진 졸속통합이라는 비판 속에 시민사회와 경북 8개 시군의회 반대가 잇따랐고 대구시의회까지 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내며 반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숫자만 요란한 속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 통합법이 통과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 재조정,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야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시도 통합이 그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 통합을 해도 문제다. 반대로 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대구 경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결정권은 국회에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행정체계 변화 준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도 지금은 뭔가 어수선해질 거고 통합이 안 되면 후폭풍이나 책임론이나 이런 것들이 돼도 되겠죠. 특히 행정통합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불발돼 지방선거까지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 지역사회 전반에 피로감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대구시는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나뉘거나 무관심한 상황. 대구 경북의 미래를 내세운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셈법과 지역 갈등을 동시에 넘지 못한다면
혼란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중앙당 대변인과 오준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이 당내 특별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로 등록하며 후보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인사의 등록으로 경북에서는 당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전 총리의 불출마 입장이 이어지면서 시장 후보를 둘러싼 구심점 부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정통합을 줄곧 비판해온 김재원, 이강덕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경북 북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지난 주말 예천과 의성의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으며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이강덕 후보는 경북 북부를 겨냥한 5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동 생명산업과 상주 2차 전지, 의성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문경에 경북 테크노파크 분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 배경 학생은 꾸준히 늘어 전국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을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학 현장에 변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태극기 옆으로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의 국기가 걸렸습니다.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54명, 이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은 40%를 넘습니다. 학생들은 어색한 듯 주위를 살피고 교장 선생님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첫 인사를 건넵니다. 신짜오, 니하오, 아살라말라이쿰. 학생들은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1학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부모님을 공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초등학교 6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가 작아서 모두들 다 아는 친구들이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설레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서로 더 배려해주고 이해하게 돼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저마다의 미래를 그리며 중학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설 작가가 되고 싶고 제가 만든 이야기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함께 지낼 같은 반 친구들 동그랗게 모여 생일을 물어보고 나 11월 5일, 난 11월 6일이야. 마주 앉아 이름을 말합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웃음꽃이 핍니다.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2021년 5,100여 명에서 지난해 6,500여 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반면 24만 7천 명이 넘었던 대구의 학생 수는 23만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처음 전국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506만 명, 100명 중 4명꼴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지만 수업을 따라오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생님과의 학생과의 대화 소통이 약간 어려운 거, 그다음에 학부모들과 학교와의 소통이 좀 힘들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점 아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이 작은 지구촌이 된 학교의 교육과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그제까지 후포항 일원에서 개최된 2016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에 전국에서 약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대게 낚시 체험과 대게 즉석 경매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후포 마리나항에서 축제장까지 운항된 셔틀보트와 무료 요트 승선 체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 캐릭터 대빵이는 귀여운 모습으로 축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암컷 대게 공급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했습니다. 영덕군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해 기존 버스 한 대당 30명 이상이던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낮췄으며 단체당 최대 3대까지 버스 한 대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시장을 방문해야 하고 체류 시간 1시간 이상과 30만 원 이상 구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6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 리그가 영덕군 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4학년부와 6학년부 우승팀이 어제 가려졌습니다.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린 6학년부 결승에서는 2골을 몰아친 백강의 활약 속에 해오름FC가 대구 KSC를 3대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고 4학년부 결승에서는 대구가 전반 13분에 터진 김보민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세천FC킹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운데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도로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최고 대부분 지역에서 13도에서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오름세 보이며 포근하겠고요. 모레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지만 기온 변동폭이 크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칠곡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칠곡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도, 봉화는 영하 1도로 다소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13도, 봉화는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또 한 차례 봄비가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기온 변동에 대비해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